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정조 이상의 정비로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로부터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효영우 김씨 이야기입니다. 효영우 김씨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의 왕비로 조선의 역대 왕비 중 유일하게 세손빈으로 입궁해서 중전이 된 왕비입니다. 그녀는 영조 29년인 1753년 음력 12월 13일 가회방 사저에서 김시묵과 남양홍 씨의 딸로 태어났는데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는 윤등양의 딸을, 사도세자는 김시묵의 딸을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시묵의 딸인 효영후를 세손빈으로 간택했는데 그녀가 정조의 배필이 된 것은 명성왕후 김씨의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명성왕후는 김육의 차남인 김우명의 딸, 효영후는 김우명의 오대손이고 그의 아버지인 청원부원군 김시묵은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제사를 받드는 종가집의 맏아들로 입양됩니다. 한중록에서는 김시묵의 딸을 들이길 바란 사도세자가 동생 화완옹주에게 시묵의 딸이 간택 안 되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해서 화완이 필사적으로 영조를 설득한 결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며느리가 시집 오던 날 영조는 세자에게 재수 없으니 결혼식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했고 세자가 분명 성질을 낼 것이라 우려한 해경궁은 세손빈을 따로 인사하러 보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우라통 터져 드러누웠던 세자는 며느리를 보자 즉시 일어나 좋아했고 매우 귀여워해서 세손빈도 후일 사도세자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 없이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성왕후가 현종의 하나뿐인 적장자인 숙종을 낳았듯 영조는 할머니 명성왕후의 친척인 효영후도 정조의 아내로서 후손을 낳아주길 바랬으나 안타깝게도 이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10세인 1762년에 왕세손빈으로 책봉되어 2월 2일 1살 연상의 왕세손 이산과 가리를 치렀으나 혼인한 지 4개월 만에 시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하변 당시 영조가 해경궁 훈씨와 효영후에게 각기 친정으로 가라고 명했지만 효영후는 자신의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영조가 말을 듣고 매우 착하게 여겨같이 해경궁 훈씨의 친정으로 가라고 허락했지만 곧 다시 들어오라고 명했는데 효영후가 어린 나이지만 이때 차분하게 처사를 해서 영조의 환심을 산 것입니다. 영조 42년인 1766년 8월 3일 초구 이래 당시 14세인 왕세손빈의 관례를 거행하라는 영조의 명이 있었고 1776년 남편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자 왕세손빈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후에도 자신의 도리를 잘해내 칭송을 받았으나 애석하게도 후사를 낳지 못해 정조가 문효세자와 순조를 효영후에게 입적했습니다. 왕세손빈 시절부터 끝내 임신하지 못했는데 1787년에 상상 임신을 해서 산실청까지 세워진 적도 있다고 하니 불임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자 왕대비가 되었는데 이후 순조의 배려를 받으며 지내다 1821년 3월 9일 창경궁 자경전에서 향년 67세로 승하했습니다. 순조 21년인 1821년 3월 17일 빈청에서 시호를 효의로 휘호를 예경자수, 전호를 효희, 능호를 정능으로 정했는데 이후 경기도 화성시 걸릉에 합장되었습니다. 고종 36년인 1899년 12월 17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정조를 선왕제로 추존하면서 같은 날 효영후 역시 선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1761년 겨울에 세손빈 간택을 하니 세손빈이 재간택 후에 즉시 천연두를 앓으시고 뒤이어 세손이 앓으시니라. 증세가 극히 순하긴 하나 삼간택이 가까운데 세손 부부가 연하여 큰 병환을 지내시니 세손의 천연두는 1761년 11월 금음에 시작하여 12월 10일 즈음 나오니 이 일이 보통집이라도 기쁘리니 이는 나라의 경사가 아니냐. 하늘과 조상이 몰래 도우셔 세손과 세손빈이 차례로 천연두를 보내니 또한 드문 일이오. 나라에 전에 없던 경사라. 12월에 삼간택을 하고 1762년 2월 초이일에 가래를 행하니 막대한 경사 가운데 일마나 조심하고 마음 쓰던 일이야 어찌 다 기록하리오. 낮으로 빌고 비시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궁궐에 들어와 세손을 뵐 때면 그리 마소서 간절히 간언하시고 다른 형제들도 근심과 탄식이 측량할 수 없더라. 한중록 정조의 결혼.
우선 둘의 결혼 시기에 대해 대개 효의왕후가 천연두를 알아 가래가 1년이나 미뤄졌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조와 효의왕후가 재간택 후 11월에 둘 다 천연두를 극히 순하게 알았고 다행히 빨리 쾌차하여 12월에 최종 삼간택하고 이듬해 2월에 가래를 올렸습니다. 세손이 본디 성품이 담담하여 빈궁과 금실이 친밀치 못하신 데다 정처가 손에 화화복을 쥐고 앉아 죽음을 마다않고 세손의 부부 사이를 말리니 설사 허락하고자 하신들 어찌 감히 하실 수 있으리오. 이리하여서는 후사를 볼 가망이 없으니 아버지께서는 세손 부부가 금실이 좋아져 시원자 생산하시기를 밤낮으로 빌고 비시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궁궐에 들어와 세손을 뵐 때면 그리 마소서 간절히 간언하시고 다른 형제들도 근심과 탄식이 측량할 수 없더라. 정처는 두 분 사이를 그토록 금하면서도 행여 빈궁이 아들을 낳으실까 겁을 냈고 뒤중에는 또 밖으로 말을 지어놓기를 세손께서 아들 못 낳을 병환이 계시다 하여 더욱 인심을 요란케 하니 그 심술은 이제 생각해도 흉악하도다. 한중록 세손이 빈궁과 금슬이 심히 좋지 아니한데 공인 중에 나아가는 자도 없고 일왕선 은원군은 송락휴의 사위인데 그 아들을 세손이 매우 사랑하였다. 이제 난고 여담으로 이때 아들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은원군의 장남 이담이라면 이후 이담이 홍구경의 누이 원빈홍 씨의 사후 양자가 되기에 묘하긴 합니다. 무튼 왕세손 시절 앞에서 본 것처럼 지밀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중록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부부라도 지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동복 여동생이자 정조의 고모인 화완홍주는 조카 정조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해 정조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세손빈이었던 효의왕후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고 정조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세손 시절부터 본인들과 부부관계를 위협하던 주변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부부관계가 점차적으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 초기를 거치면서 홍국영 등의 모함을 받을 때 왕비의 의연함을 시작으로 서로 신뢰하고 지키며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 10년 문효세자 의빈성씨 사망 후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주변의 권고로 수빈 박씨가 후궁으로 들어오고 그의 왕비의 산실청을 설치한 것을 보면 정조는 왕비의 처소를 꾸준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왕비의 임신에 정조가 크게 기뻐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나중에 상상 임신이었음을 알고 산실청은 정조 12년에 철수됩니다. 당시 국내 분위기도 이후로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가짜 소동은 아니었고 그만큼 후손을 절실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조 13년 수빈 박씨의 아들을 중전의 아들로 입적합니다. 임신년에 이르러 조정 신하들이 국조의 고사를 인용하여 조노를 올리자고 청하니 효의 왕후가 굳이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왕께서 조노를 받지 않은 것은 지극한 애통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미망인이 혼자 조노를 받는다면 선왕의 의리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정조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군관 등 주변인들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 좋은 보기 드문 왕비로 정조와의 사이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아들 입장일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기록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데 해경궁 홍씨가 남긴 기록들에서 효의왕후를 호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조선시대 왕비의 가장 큰 책무는 내명부 수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왕자를 생산하는 것이며 만약 생산치 못한다면 후궁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길러야 한다는 덕목이었습니다. 남편 정조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후궁 수빈의 자식을 친자식 못지않게 길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한 순조가 효의왕후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정조가 매우 흡족해했다는 기록이 순조실록 부록편 명경왕비가 내린 행록에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조와의 관계는 초반에는 정치적 지형 등으로 인해 가깝지 못했지만 점차 왕비로서 도리를 다하면서 신뢰하며 존중하는 사이 남녀나 부부보다는 일종의 파트너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조의 간택후궁인 원빈홍씨, 화빈윤씨, 수빈박씨는 삼간택을 거쳐 입궁한 후 비노와 궁호를 받았고 임신했을 때도 후궁이 임신했을 때의 후산청이 아니라
왕비가 임신했을 때의 산실청이 설치됩니다. 효종의 후궁인 안빈이 씨나 헌종의 후궁인 수계 김씨가 웅주를 낳은 뒤에도 후궁 첩지를 받지 못하다 사후에야 첩지를 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다른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왕들은 왕비에게서 자식을 얻거나 궁녀에게 승은을 내려 후사를 이었지만 정조는 효유왕후에게서 자식이 없는 데다 궁녀들을 가까이 하는 왕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조는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인 30살이 다 되어 가도록 자식이 없었고 할머니 정순왕후의 명에 따라 명문과 규수 중에서 후궁을 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간택 후궁인 원빈홍 씨와의 사이는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 홍궁영의 여동생 원빈은 고작 13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고 삼간택 당시 박재원이 반발해 효유왕후에 난임 치료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홍궁영은 공석에서 박재원에게 욕을 한 일이 있었고 이 일 때문에 효유왕후가 원빈홍 씨를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 수 있다는 기록이 실록에 많습니다. 전궁인 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궁하여 으뜸 원자를 비노로 받았고 원빈을 맞아들이는 예도 명나라 황귀비의 예에 준하는 성대한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원빈홍 씨가 입궁한 지 1년도 안 되어 죽자 두 번째로 간택한 간택 후궁 화빈 윤 씨와의 사이는 기록된 바가 없지만 이재난고의 내용을 보아 자신을 심하게 질투하는 후궁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조의 세 번째 후궁이자 정조가 유일하게 자의적으로 선택한 승은 후궁 의빈성 씨는 효유왕후로부터 특별한 친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조가 손수 쓴 어제의 빈묘표과 어제의 빈묘지명에 의하면 의빈성 씨가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한 효유왕후를 많이 배려해준 것으로 인해 사이가 각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효유왕후와 의빈성 씨는 1753년 동갑내기인데다 입궁 시기도 10살 때인 1762년으로 같은데 정조가 의빈성 씨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을 때 의빈성 씨는 효유왕후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답니다. 또 의빈성 씨는 죽기 전날 밤에도 앞으로는 효유왕후 처소에 들러 아들을 낳을 것을 간청했다고 하며 의빈이 죽은 날 효유왕후의 울음은 우애가 좋은 형제를 잃고 근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조의 마지막 간택 후궁인 수빈 박씨 역시 효유왕후 등 윗전을 공경하였다고 합니다. 1821년 심한 복통으로 전혀 식사를 못하고 심하게 앓다가 6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아마 맹장염으로 추정됩니다. 효유왕후 화빈 윤씨, 수빈 박씨 2세 여인은 정조 사후에도 약 20년을 더 살았고 약 60세 정도의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효유왕후, 수빈, 화빈 순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천성이 덕스럽고 인자했으며 검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렸을 적에는 어떤 아이가 자라나는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말릴 정도로 심성이 고왔다고 전해집니다. 효심도 깊어 시어머니인 혜경궁 후씨와 의붓 시할머니인 정순왕후 김씨를 극진히 모셨으며 시누이인 청양군주 청선군주와도 우애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의 후궁이자 세자까지 낳은 의빈성 씨와도 동기간처럼 잘 지내다 의빈성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극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조카 집착증이 있던 시고모 하와 농주가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정조와 갈라놓으려고 온갖 이간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텼으며 하와 농주에게 예를 갖췄다고 합니다. 품계로만 따지자면 왕세 손빈 시절부터 이미 옹주보다 높았음에도 남편의 고모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며 혜경궁 홍씨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 약시중과 반찬을 맛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검소하고 공사 구별이 분명하여 남은 음식이 있더라도 궁중의 재물은 공물이니 사가의 어버이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성품으로 트집 잡힐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 이상적인 여성상에 맞추어 보통은 남편 정조를 조용히 내조했지만 정치적으로 나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정조가 총애한 신하인 홍궁영과 대립한 일이었습니다. 홍궁영은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 원빈홍 씨로 들였는데 여동생이 왕자를 낳아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그녀가 얼마 못 가 갑자기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격분에 이성을 잃은 홍궁영은 자신의 여동생의 죽음 뒤에 효유왕후가 있다고 생각해 효유왕후를 모함했고 함부로 효유왕후의 궁녀들을 잡아다 문초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왕의 허가 없이 중궁전의 궁녀를 문초하는 사실상 하극상을 저지른 것으로 이에 정조가 효유왕후의 편을 들어주면서 정조가 총애하던 당대 실권자 홍궁영은 정계를 은퇴하고 맙니다.
정조의 정실 부인이라 영조, 정조 시대를 다룬 사극의 비중이 작더라도 자주 나오는데 MBC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에는 이도은, MBC 조선왕조 500년 파문에는 이희양이 연기를 했습니다. 1998년 MBC 대왕의 길에는 이혜정이, MBC 드라마 이산에는 박은희가, 2015년 영화 사도에서는 이현정이 연기를 했고 MBC 오초매 붉은 끝동에서는 존재가 언급만 되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정조 이산의 정비로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로부터 모든 좋은 평가를 받은 효영후 김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